안녕하세요. 청구박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게 정신없이 또 지나갔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줄곧 상승만 지속하다가 오늘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간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호재로 인해 큰 폭의 반등을 해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단 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자면 홍콩 사태 해결, 그리고 미중 고위급 협상, 그 밖에 이제 중국이죠. 이거는 중국 제조 PMI는 좋았고 미국은 안 좋았다. 근데 안 좋은 거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라는 걸로 또 상승을 했어요. 이렇듯 이제 대외적인 이슈에 국내 증시가 많이 휘둘리는데 사실은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시적인 부분에서 지금 뭐 환율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는 약 조정 정도 네,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제도 그제도 지금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기준 650포인트라는 지점이 의미하는 부분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힘이 강해서 여기를 뚫으면 좋겠지만 이 구간에 근처에 가게 되면 상당히 매물 압박이 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좀 조정을 다음 주는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추석을 앞둔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 일수가 3일뿐이 없죠. 3일간의 거래 일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단은 월요일 날부터 네, 매도가 나갈 겁니다. 매도가 나가서 그래야 돈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기성 자금의 이탈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만약 추석 전 이런 긴 이벤트가 있기 전에 지수가 올라간다면 추석 이후에 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종가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휴식기에 들어간다. 휴식을 좀 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플러스 이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로 네, 다음 주는 대응을 하는 게 조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매를 항상 하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뭐 그간의 상시장에서는 하루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베팅을 했는데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또 자금을 굉장히 줄여서 하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오를 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갑자기 정치 테마가 지금 연일 판을 치고 있고 잡주들의 향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주도주 섹터, 즉 5G 섹터에서 후발 애들이 올라가는 네, 전형적인 후발주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주도주에 또 당분간에 쉬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네, 다음 주는 매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시황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전일 미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점이 일단은 국내 증시가 시가를 좀 띄울 것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시가 띄우고 대부분의 종목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이제 좀 괜찮았던 게 OLED 섹터인데요. OLED 섹터는 그나마 네,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별로 좀 달랐어요. 종목별 장세가 좀 있었다. 신고가를 가는 OLED는 지속적으로 가는데 그게 아닌 애들은 좀 조정으로 즉 매물 압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고가 종목을 요새는 건드는 게 훨씬 네,
매매가 좋은 것 같아요. 신고가 위주의 종목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보이고, 일단 미 증시를 좀 볼 텐데,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그간 하락부 플러스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에는 직전 고점을 트라이할 이런 심리가 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위까지 상승을 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아직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추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제 이 아이폰, 신규 아이폰이 초입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IT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게 또 나스닥을 좀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지수는 강한 반등으로 인한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추석 앞두고 단기성 자금 순환매가 일어날 거고, 또 이 5G OLED 반도체 장비 쪽으로 강한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음 주도 지속적으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 상으로 웨이는 하방 풋이 상당히 있다. 일단 20만 정도 미결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정확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롤 오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방 쪽에 많이 걸려 있다라고 해서 선물 1계약이 25만 원인데, 이게 하방 쪽에 있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선물 외가로 들어가서 현물에는 그렇게 큰 작용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몇천 원 정도 할 겁니다. 25만 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방에 있는 풋은 시장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 미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콜을 올려서, 지수를 올려서 콜로 수익을 내는 게 더 쉬워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옵션 포지션 상에서 너무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일단은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바뀌긴 하겠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닐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알아서 그 전에 청산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증시가 생각외로 급변하면서 발생한 그간의 공매도 세력의 이 쇼커버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이제 힘든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하방보다는 박스권, 급락보다는 하락 조정 정도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조정은 아마 거래 대금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적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 공백과 그러한 현상 속에서 나오는 걸로 다음 주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외 증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은 MSCI 이제 한국 지수를 보면 지금 갭을 들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이러한 부분도 이런 구간에서 아마 막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달러 인덱스, 즉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도 지금 환율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지금 이것도 여기에 걸리는 구간이 곧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약조정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스닥은 일단 갭을 들었죠. 갭과 갭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나왔다가 아일랜드가 메꿔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갭으로 갭을 지금 메꾸는 모습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박스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박스 구간에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박스의 모양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견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여기서 약봉 정도로 해서 한번 올렸다가 뭐 급락이 나오든지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해외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반도체 지수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들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IT 섹터의 추후 내년 시황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보고 지속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인베스팅닷컴으로 와서 현재 나스닥 선물은 양화 흐름이고요. 특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안정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1189강까지 내려와서 안정 구간을 찾아주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일단은 이렇게 돼야 외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안정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시장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기사인데 어제자 기사입니다. 사실 지금 미중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결코 시진핑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언제든지 지금의 이 호재가 악재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을 유연한 자세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650포인트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잔고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일정 부분의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이 시작되고 뭐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은 이후에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는 엑스모빌에서 이제 자료가 나온 건데요.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그리고 수소차 시장, 즉 내연기관차 외에 자동차 시장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전기차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차츰 이쪽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보고 마감할게요. 주말이니까 좀 일찍 끝내고 또 일요일날 라이브 때 종목은 추가적으로 보고요. 일단 지수는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의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맥시멈이 2050이에요. 2050포인트. 여기에서 차라리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다가 삼각 수렴을 해주고 올라가든지 빠지든지 둘 중 하나 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시장 상황을 봐야 되고, 지수상으로는 그래요. 지금 저항에 걸려있는 구간에 있다 뭐 판단을 해서 무리한 배팅보다는 이제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 종목을 좀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가 사실 신고가를 뚫으려면 뭔가 모멘텀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근데 직전 고점은 아마 트라이 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재용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분명히 언지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하이닉스는 8만 원을 뚫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외인 쪽에서 뭐 이재용 부회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라도 삼성전자를 조금 매수가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모습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IT 섹터 봐야 된다라고 보이고, 이쪽이 붕괴가 되지 않는 상 IT 섹터는 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하나 일련의 예를 들자면, 지금 왜 제약바이오에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은 이유가, 일단은 대장이 쓰러졌어요. 제약바이오에 대장이 쓰러져 있고, 반대로 IT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살아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역시도 하락 추세 안에 있지만은 점점 이 장기 이평선을 돌리려고 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특히 이제 하이닉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장기 이평선이 보이는 장기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쪽 섹터가 죽은 섹터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답니다. 삼성중공업 한번 꺾이면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럼 IT 좀 보면서 갈게요. 먼저 삼성전기, 오늘은 그냥 눌림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림 조정이고 결국은 갈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죠. 결국은 이 박스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때 이 구간, 이런 구간에 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 콘덴서, 오늘 자리도 여전히 조정의 부분으로 보고요. 이 갭이 깨지지 않는 이상 얘도 충분히 5만원 이상 한번 트라이가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삼적 1흑의 모습 정도예요. 3번 상승, 한번 조정, 다시 상승 추세 혹은 눌림 조정, 상승 추세 혹은 눌림 조정, 둘 중 하나 거예요. 그런 흐름 갈 거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정 봐야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눌림대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더 눌리는 거 보고, ABL 바이오가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뭐 라이브에 사신 분도 있고 한데, 지금 사실 원래는 어제 필룩스를 정리하고 ABL로 좀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필룩스를 그게 좀 안 됐는데 얘가 좀 약해요. 약해서 올라오면 얘를 정리하고 ABL로 갈아탈 전략을 좀 세우고 있고요. ABL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강하네요. 셀리버리를 보면 셀리버리도 강한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예전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들이 추세가 아직 죽지 않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TNR, 자, 그리고 비메모리 이쪽을 포트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시장 대비. 그래서 네페스는 일단은 뭐 관종 상태에서 보고, LB세미콘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삼중바닥을 찍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잠시 이탈을 하고 올릴지, 지금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같고, 20일 이평을 지금 돌려가는 구간에 있는데 여기서 더 밀면은
매물만 쌓여서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일단은 삼중 바닥을 만들고 가는 흐름을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는 쉽지 않죠. 보유자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 이 박스를 안 깨야 돼요. 근데 뺀다라는 게 사실 뭐 이유가 그렇게 없다라고 판단을 됩니다. 최근에 하락은 그간 바닥권에서 샀던 이 사모펀드 이쪽 얘네들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이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 2월 달에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이 물량들, 그러면은 6천원대부터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네요. 6천원대부터 해서 8천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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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대 끌어올린 거 대충 잡았을 때 얘네도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겁니다. 한 6천원, 7천원, 7천원 구간에서 일부 차익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이 좀 종목에 매물 부담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매물 부담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그래서 투신 사모펀드에서 나오는 물량이 좀 진정이 돼야 일단은 시장에 강한 반등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까지는 좀 버티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보여지고요. SFA 반도체는 그냥 이거는 좀 60일, 즉 비메모리 섹터가 예를 들어서 5G나 OLED처럼 강했다면 여기서 매도 안 하죠. 근데 섹터가 약했기 때문에 그냥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더라도 매도를 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요. 비메모리 OLED 섹터 덕산 지속 보유하고 그냥 홀딩해서 계속 보고요. 이제는 신규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을 좀 눌림해서 다시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다 선익을 하나 넣어주고, HB 테크놀로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눌림을 봐야 되고요. 이 구간 이제는 3,000원, 2,900원 초반 때가 아마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OLED 쪽 섹터는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언젠가는 이 박스를 돌파하고 날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다 이런 구간까지 갈 겁니다. 5G가 어떻게 갔는지를 상상을 하면 돼요. 그리고 LMS라는 종목이 이제 수익이 좀 났었는데 얘는 약수익권에서 그냥 전부 청산을 해버렸어요. 오늘 장초에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밀려가지고 대응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수익권으로 끝냈고, 이제 종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니라 이런 거는 이 상태에서 우려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했는데 반등이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오고 무너졌을 때는 N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N파동 이렇게 해서 딱 나오면 이런 구간까지 하락이 열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괜찮은데 좀 그런 모양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일단 얘 제외. JNK 히터 아래 구간 내려오고 있네요.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보고 다음 주 10일이죠. 그럼 내일 정도, 월요일 정도 수소차 수급이 들어올 것 같네요. EM코리아, 일진, 다이아, 동아, 화성. 얘는 시간 왜 올랐지? 월요일 정도 수소차 섹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오늘 이거는 정리가 돼버렸어요. 정리가 돼버리고 이 상태에서 기준가 자체가
139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로 오늘은 이탈하면 안 되고, 시가가 마이너스 나오면은 이 위치에서는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하단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하단까지, 여기까지 종목이. 그래서 얘는 무조건 대응이 돼야 되는 위치였고, 그 다음에 보안 AIC 섹터 시초가부터 좀 괜찮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좀 단기 조정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링크 제네시스가 오늘 좋았습니다. 링크 제네시스가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매물대 소화하고 일단은 올라가서 얘가 혹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얘는 오늘 돌파 매매를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이런 구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서는 매매가 안 되고 괜찮습니다. 링크 제네시스가 일단은 제일 좋아 보이네요. 보안 쪽에서 링크 제네시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얘가 다크호스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다크호스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안 갈 것 같은 종목들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안 갈 것 같으면서 이런 장기 평선을 뚫으면 이렇게 최소 한 번 정도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안 갈 것 같은데 예전에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나오면 갈 것 같고, CJ 시푸드는 이제 어제 시간에 차 타임에 좀 들어간 거는 그냥 매도해 버렸어요. 매도해 버리고, 이 종목이 이런 게 돌파 눌림을 보려면 이 구간에서 버텨주지 못하면 이 구간에서 이제 손절이 이 구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돌파 매매 할 때 이 시가가 생명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초반부터 지지가 안 돼 버렸죠. 지지가 안 돼서 얘는 종목적으로 탈락이 돼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아이디스도 그냥 시간에 올려놓고 끝내 버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가가 약세 출발을 해줬기 때문에 눌림목을 잡았다라면 그렇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종목이 좀 정상적인 흐름은 안 간 것 같습니다. 아이디스는 얘도 약간 세력주 냄새가 나네요. 세력 애들이 이렇게 한 것 같고, 얘는 네 보셨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이디스도 당기니까 지우고, 대덕전자 뭐 하단권에서 보면 네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S 오토텍, 이 종목은 좀 내려오면 보려고 했는데 일단 N파동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느낌에 이렇게 N자락까지 나오면 이때 한번 봐보고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이제 신규로 일단 보는 게 STI, 반도체 장비 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STI가 일단은 신고가를 만들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갈지를 좀 네,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유닛 테스트나 테스를 일단은 봤는데, 그간에 이제 유닛 테스트는 예전부터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라 보유가 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오늘 1차 매도가 나가고 이제 돌파가 돼서 가는 흐름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펀더멘털이 전혀 이상이 없는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최근 상당히 괜찮아요. 반도체 장비 쪽에 패스, PSK, 다시 이런 종목은 박스권 하단에 오면 또 공략을 하면 네, 전혀 문제가 없겠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SCI 평가정보 위치가 괜찮습니다. 일단은 종목들이 위치가 좋아서 차트적으로 잡았고요. 글로벌적으로 전체 다 그
가상화폐 쪽이 또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이쪽에 호재성 이슈가 좀 많네요.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관련 종목을 다음 주에 한번 보려고 하고, 또 그런 게 있죠. 추석 연휴 때는 주식시장은 쉽니다. 하지만 또 가상화폐 시장은 쉬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수급이 몰릴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접근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앤디포스, 시간 외에 상에 들어간 종목인데 공시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공시가 일단은 좀 후발주자로 좀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매물대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 좀 있겠어요. 이 종목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뭐 시초가가 좀 낮게 출발한다면 한번 공략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